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로쿠입니다. 로쿠가 3.6% 올랐는데 이 로쿠가 TV용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인데요. 또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구조조정 얘기 나오면 뭐 비용 절감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도 많이 받아들였었는데 요즘에는 좀 약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기업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기업도 구조조정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었는데 그만큼 얘들이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로 이제 해석을 좀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직원의 6%, 약 200명을 또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영비용 절감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거기에다가 일부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비용으로 약 3천만에서 3,500만 달러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구조조정 하면은 위로금이나 이런 걸 좀 줘야 되니까요. 몇 개월치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요게 1분기에 반영이 될 거다.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는 커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뉴스가 일단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배드베스 앤 비욘드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는 거의 밈주식이긴 한데 테마주죠. 대표적인 테마주인데 약간 이제 완전한 동전주가 돼버려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다루는 게 맞는가, 제가 사실 이거를 쓰면서도 고민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밈주식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니까 그럼 저도 이걸 다뤄야지 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26% 급락했고요.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가정용품, 생활용품 전문 소매업체이고 대표적인 밈주식, 그냥 테마주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3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사실 10억 달러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해서 3억 6천만 달러까지 조달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약간 공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아이고 우리 수피아님이 이걸 또 가지고 계시구나. 이거를, 아이고 정말 눈물이 나네요. 이거를 공개 시장에서 했기보다는 약간 이 헤지펀드 허드슨 베이 캐피탈 이 매니지먼트와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자금 조달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하고 대신에 이거를 공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이게 뉴스입니다. 이 허드슨 베이와 이 계약 내용 중에는 그래도 조건이 있겠죠.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자금을 조달을 해주고 이게 있었을 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게 조건을 얘들이 충족을 못한 거예요. BBBY가.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요걸 그냥 종료를 시키면서, 근데 얘들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개 시장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보통주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게 이제 3억 달러 규모니까 이제 상당한 거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또다시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해야 돼라고 스스로가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전 대출이라고 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금융권들과 함께 계약에 따라서 특정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대출 신청 없이도 계속 대출 받고 돈 생기면 갚기도 하고 요거 이 회전 대출 규모가 당초에 5억 6,500만 달러였는데 이게 금융권에서도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이 규모를 3억 달러로 축소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그 루트들이 계속 좀 막히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 여기에다가 4분기 예비 실적을 또 굳이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라던가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40에서 50% 감소하고 있고 영업 적자도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겨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운영 자금은 있지만 이 영업 적자가 지속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통장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찍히게 될 그런 위험이 좀 노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26%나 급락을 했는데, 수피아님 이걸 3달러대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손실이 좀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얘들이 한 59센트 여기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 많이는 투자 안 하셨을 거라 믿을게요. 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좀 좋지는 않게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뉴스만 좀 보더라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위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연초에 좀 올라서 다행이다 했는데 자꾸 이 자금에 대한 뭐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에브고입니다. 이 에브고는 22% 급등을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회사인데,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매출액 2,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3%나 급증을 했어요. 절대적인 규모는 뭐 크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 성장세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한 것 같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적자인데요. 6센트 적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16센트 적자 예상을 했으니까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적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거고 네트워크 처리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얘들 충전소에서 이 에너지를 에너지를 제공을 했느냐 그 척도가 이 네트워크 처리량인데 이게 14.4기가와트시 했나봐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76% 중간 수준이고 그리고 신규 고객 계정이 뭐 5만 9천 개가 추가가 됐고 뭐 이런 소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뭔가 성장하는 이 흐름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연간 매출 목표치 제시를 했고 조정 에비타도 제시를 했는데 뭐 요 부분도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소가 현재 2,800개 정도인데 요거를 올 연말까지 3,400에서 4,000개까지 늘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플루언스 에너지입니다. 요 기업도 뭐 1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모르는 기업들이긴 해요. 그죠? 근데 이 기업이 보니까 에너지 저장 제품과 서비스 제공업체인데, 그러니까 큰 범위로 태양광 관련 주입니다. 이 태양광을 그 에너지를 해서 그걸 저장하는 뭐 이런 시스템일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 주가는 25달러에서 29달러로 높였는데요. 이유를 좀 보니까 일단 수익성과 마진 이런 펀더멘털이 현재 개선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IRA의 수혜, 그러니까 세액공제에 대한 그 효과도 얘네는 현재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 에너지 저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요거는 저희가 태양광 다루면서 계속해서 좀 다뤘던 내용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지역은행들 리스크 터지면서 위험 터지면서 사실 이런 태양광 기업들이 많이 좀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금도 그쪽에 많이 예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도 아마 요걸 하면서 아마 금융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고압 맞물리면서 많이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항목들이 다 긍정적이니까 이렇게 주가 급락했던 지금이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요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